오늘 장을 명쾌하게 자극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2달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저가를 보였었던 지주사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지주사주가 많이 저평가가 됐었던 데다 실적 개선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배당 혜택 등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지주사 주식인 SK나 현대중공업, 두산, 삼성물산, LG 등의 주가를 보면 지난 2달 동안 약 10%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산은 지난 한 달간 기관이 560억 원, 현대중공업은 730억 원, 삼성물산은 40억 원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 기관들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특히 8월 말에 들어서부터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적극적으로 전환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주사란 이 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경영권을 지배한 회사입니다. 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총액 기준은 5천억 원 이상이고요. 이 지주사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이 지주사주의 대주주죠. 이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이 기업의 오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주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야만 그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해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채원 한국밸류운용 대표도 정책 리스크로 신저가 수준에 눌려 있었던 지주사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지주사주는 가장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주식이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지주사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주사 제도는요, 198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 대기업들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86년이 되자 지주사 설립이 금지가 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들이 문화발식으로 확장을 하자 1999년에는 경영과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LG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2003년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이후 2007년부터는 정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고 나섰고요. 상장사의 경우에는 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종전에 30%였는데 20%로 낮췄고 비상장 회사는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져야 하는데 이것과 많이 대조되면서 완화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지주사는 5배가량 늘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이유는요. 지주사가 자회사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를 통해서 수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이 지주사가 만들어지면 이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가 일단 해소가 됩니다. 얼핏 보면 순환출자나 지주사나 비슷하게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룹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주사는 법적으로 서로 지급 보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열사 간 투자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개나 몇 개 계열사가 부실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이 여파가 그룹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 공정위는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크게 손봤는데요. 이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에 입법 예고가 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을 사실 그동안 유도해놓고 이후에 규제 압박을 하면서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불만도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예상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규 지주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지주사에 한해서만 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또 사실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 정부와 재계 간 불협화음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전부 개정안에는 브랜드 수익에 대한 강제적인 대안은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재계가 또 증권가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압박은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용료는 배당금과 함께 지주사의 주수입원이기도 한데요. 이 공정위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서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사와 계열사의 수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 20개 기업이 약 280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00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회사 간판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거래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브랜드 사용료를 보면 0.007에서 0.75% 수준인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은 0.1에서 2%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게 발표가 됐죠. 이 밖에 지주사주들의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가 내놓은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요. SK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6%가 늘어난 6조 원, 내년에는 6조 6,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주가가 좀 두드러지게 오르고 있는 두산해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산업 차량 등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연료전지나 전지박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전사 영업이익은 1조 4,40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는 23%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오일뱅크가 굉장히 IPO 대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IPO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물산도 건설 부문 실적이 안정된 데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년 연속 흑자 달성 올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수혜도 점쳐집니다. 새로운 국민연금 CIO가 자리를 잡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서 지주사주에도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주사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종목만 보면서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8월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위원들 간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 여부를 둔 각국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20일까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현명한 전략 가지고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